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보흐밀 흐라발의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 대한 여러 소개 글과 리뷰들입니다. 이게 체코 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죠. 분량은 짧은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강렬한 소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소설의 어떤 핵심, 특히 그 주인공 한테아라는 인물 있잖아요. 그의 삶이 왜 그렇게 뭐랄까 역설적이면서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또 이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책을 평생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책을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 그 아이러니가 정말 흥미롭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 그럼 그 모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 체코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받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의 외로움, 이걸 넘어서 시대나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엔 말씀드린 대로 한태아가 있고요. 네, 한테아. 프라하의 어떤 어둡고 좀 축축한 그런 지하실 폐지 공장이 배경인데요. 거기서 무려 35년 동안 폐지를 압축하는 일을 해온 인물입니다. 방의 일상이라는 게 곰팡이네, 잉크 냄새, 또 끊임없는 기계 소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죠. 상상만 해도 좀 답답한 환경인데요. 그렇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인물의 어떤 비범함 혹은 좀 기이함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된 일이 책을 포함해서 온갖 종이를 강력한 압축기로 그냥 눌려서 폐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귀한 고전들, 철학 서적들 이런 걸 그냥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폐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압축기에 넣기 전에 그 책들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나 아니면 멋진 그림에 있는 페이지 이런 걸 골라내죠. 곤란해서요. 네, 그리고 그 페이지들을 마치 무슨 성유물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서요. 자기가 압축할 폐지 더미 있잖아요. 그 한 가운데에 아주 정성스럽게 놓아두는 거예요. 뭐랄까 자기만의 어떤 의식처럼요. 와, 정말 독특한 행동이네요.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반항 같기도 하고 애정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역설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빼돌린 책들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요. 가져가서 읽고 또 읽으면서 자기 내면을 채워나가는 거죠. 어떤 책들을 읽나요? 칸트, 괴테, 니체 같은 철학자들 사상이나 헤겔의 변증법 같은 아주 어려운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폐지 더미 속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공식적인 교육을 스스로에게 시키는 셈이죠. 이야, 파괴의 현장에서 오히려 지식을 막 길어올리는 모습이라니 정말 인상적입니다. 리뷰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단순히 문장을 읽는 걸 넘어서 그 사상들을 자기 삶이랑 연결시키고 또 술자리 같은 데서 동료들한테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런다면서요. 맞아요. 때로는 좀 과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에게 술이라는 게 그 고된 노동과 고독을 잠시 잊게 해주면서 동시에 책 속에서 얻은 그 지혜들, 이걸 막 분출하고 싶은 그런 통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그의 노동이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뭐랄까 사라져가는 지식과 아주 처절하면서도 내밀하게 교감하는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확합니다. 폐지 더미는 그에게 단순한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어떤 인류 지혜의 무덤이자 동시에 새로운 발견의 장소였던 거죠. 하지만 그의 이런 독특하고 좀 위태로운 세계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의 일터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 거대한 신형 압축기가 등장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전까지 한테는 자기만의 리듬, 자기만의 방식, 심지어 어떤 예술적인 감각까지 동원해서 폐지를 압축해 왔거든요. 책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나름의 존중 혹은 애도 이런 걸 표하면서요. 그쵸. 자기만의 의식이 있었으니까. 근데 새로 들어온 그 거대한 기계식 압축기는 그런 인간적인 개입을 전혀 허용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랑 효율성으로 그냥 모든 걸 다 집어삼켜서 똑같은 모양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효율성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타가 35년간 쌓아온 그 숙련된 기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가졌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냥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소설이 단순하게 기술 발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인간적인 가치, 혹은 개인이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의 의미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평가절하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은요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타의 방식은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 비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는 책과 지식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 그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었던 말이죠. 네. 근데 새로운 기계는 그런 연결 대신에 오직 속도, 결과, 이것만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한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효율성, 생산성 이런 걸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작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섬세하고 때로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런 연결고리들? 예를 들면 지식과의 깊은 만남이라던가 사유하는 시간 같은 것들. 이런 걸 너무 쉽게 그냥 내팽개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아,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결국 자기 존재 이유나 마찬가지였던 일이 의미를 잃어가니까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겠군요. 네. 평생 동안 그 책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상가들, 시인들의 목소리, 자기가 그렇게 쌓아 올렸던 내면의 세계가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죠. 그 마지막이 참, 그쵸. 네. 그는 자신이 평생 작동시켰던 그 낡은 구형 압축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길을 택합니다. 마치 자신이 평생 폐기했던 그 책들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려는 듯한 그런 비극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장엄한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장엄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네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부 리뷰에서는 이 마지막 행위를 그냥 단순한 자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그 비인간적인 효율성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다. 혹은 자신이 사랑했던 책들과 영원히 하나가 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그 마지막 선택의 어떤 역설적인 면이 결국 이 작품의 제목, 너무 시끄러운 고독과 딱 연결되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 제목의 의미,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고독했지만 결코 조용하지는 않았던 그의 내면. 네. 너무 시끄러운 고독. 이 제목이야말로 정말 한타의 내면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딱 포착한 표현 같아요. 그는 물리적으로는 그 지하실에 혼자 고립돼서 외로운 노동을 계속했지만 그의 정신세계는 그가 읽은 그 수많은 책 속 인물들, 철학자들, 시인들, 그 목소리로 가득 차서 오히려 시끄러웠던 거죠. 맞아요. 그 대비가 참. 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 제목하고 연결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책과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한태에게 책은 그냥 정보 전달 매체나 오락거리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책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면서 동시에 그 파편 속에서 자기 영혼을 지탱할 어떤 정신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길어올렸단 말이죠. 파괴 속에서의 창조랄까요? 그렇죠. 이건 결국 지식과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얼마나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몇몇 리뷰에서는 한태가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내는 모습, 이걸 체화, 태화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아, 체화. 정말 그에게 책은 살아있는 존재, 뭐랄까 대화 상대이자 스승이었던 셈이네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서 책 속 목소리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논쟁하면서 자기 사상을 만들어 나간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는 자연스럽게 고독 그리고 사유의 문제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두 번째 핵심 주제는 고독의 본질과 사유의 깊이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타의 삶은 정말 지독하게 외롭고 고립되어 보이죠. 친구라고 해봐야 술친구 몇 명이랑 지하실에 드나드는 쥐들 이런 정도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결코 공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책들을 통해서 얻은 그 방대한 지식과 사유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독은 침묵이 아니라 수많은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시끄러운 상태인 겁니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해지는군요. 네.
이게 뭘 시사하냐면 고독이라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깊은 사유나 자기 성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외부 세계와 단절됐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역설이네요. 혹시 리뷰들 중에서 그의 시끄러운 고독이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었나요? 예를 들면 뭐 현실과의 괴리라든가 정신적인 부담 같은 거요. 예리하신데요? 네, 있었습니다. 일부 비평에서는 한태아가 책 속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든 나머지 현실에 적응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 그리고 그 엄청난 지식들이 때로는 조화롭게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좀 혼란스럽게 막 충돌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런 점을 언급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의 시끄러운 고독이 풍요로움인 동시에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기도 했다는 해석이죠. 이게 또 뭘 생각하게 하냐면 지식의 양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아,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짚어볼 주제는 시대적 배경과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억압적인 체제 하에서의 개인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작가 보흐밀 흐러발이 이 소설을 쓴 시기가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주의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 그 체제가 개인의 자유로운 사유나 인간성을 어떻게 억압하는지를 좀 은유적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폐지 공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상징성을 갖는군요. 그렇죠. 폐지몽장은 획일화되고 통제된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이고요. 또 거기서 무참하게 파괴되는 책들은 단순한 종이더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 역사, 다양한 사상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책을 파괴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뭐랄까 소극적이지만 필사적인 저항을 한 인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는 뭐 영웅적인 투사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소시민적이고 좀 나약한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네. 하지만 그가 책 속에 담긴 어떤 인간 정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과 교감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비인간적인 시스템에 대한 아주 조용한 저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석은 특정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날 뭐 거대 자본이나 기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압력 앞에서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투쟁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효율과 속도만 강요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도 제공하고요. 맞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결국 이 짧은 소설이 한 남자의 기이하고 슬픈 삶의 기록, 이걸 넘어서서 책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사유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 리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듯이 특히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한타의 이야기가 더 각별하고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만한 것. 여러 리뷰와 분석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요. 아마 이 구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이라는 물리적 형태는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남긴 사유와 고독의 흔적은 영원히 살아 숨쉰다. 아, 책은 사라져도 그 안에 정신은 남는다. 강렬하면서도 어딘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앞죽기는 책의 그 물질적인 형태는 파괴할 수 있겠지만 그 책들이 한타의 영혼에 새겨놓은 생각의 힘, 지혜의 조각들, 그리고 그로 인해 깊어진 내면의 풍경, 즉 너무 시끄러운 고독 그 자체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타의 육신은 비극적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책을 통해 만든 정신세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멸설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그의 마지막 선택까지도 그 정신세계의 일부로서 영원히 남게 되는 셈이니까요. 오늘 저희는 보흐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사랑했던 한타라는 인물의 이 역설적인 삶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책과 인간의 관계,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사유의 가치, 그리고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이 자기 존엄을 지키려는 몸부림까지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임에 틀림없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께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한태아는 정보가 극도로 제한되고 심지어 파괴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조각난 지식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놀랍도록 깊은 내면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의 고독은 책 속의 수많은 목소리들 때문에 시끄러웠죠. 네, 그랬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전 세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혹시 그 방대함에 오히려 압도당해서 깊이 있는 사유나 진정한 내면과의 만남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보 과잉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소음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한태아가 폐지 공장의 그 물리적인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 즉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가꾸었듯이 우리는 오늘날의 이 디지털 소음과 끊임없는 외부 자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사유를 위한 공간, 우리 자신만의 깊이 있는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한태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각자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어떻게 만들고 가꾸어 나갈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 대한 저희의 이 깊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